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리처드 제이 라이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날. 18세기 프랑스 시인이었던 세바스티앙 샹포르는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꼽 빠지게 웃어본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을 황량하게 보냈을까? 웃음은 실제 내분비 질환으로 고통받던 환자에게 진통 효과가 있었고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 유명한 희극 배우의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유머 책을 읽는 방법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이전보다 감정 표현을 훨씬 잘하게 되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마음에 쌓아두면 결국 질병의 씨앗이 된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진심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웃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불능의 악한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반면 유머를 잃은 사람들은 대체로 너그럽지 못하다. 감정적으로 딱딱한 틀 안에 갇혀있는 삶은 어둡고 음산하다. 화분에 물을 주듯 자신을 위해 웃음거리를 계속 제공하자. 가급적 심오하고 우울한 영화보다 깔깔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감상해 보도록 하자. 함께 바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다. 웃음기를 잃어버린 사람, 굳은 표정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삶은 쉽지 않지만 웃음이 주는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몸의 통증도 치유해주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인생의 보약이자 명약이죠. 나 자신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거리들이 뭐가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깔깔대며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웃을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실적인 낭만주의자. 바람직한 삶을 산다는 건 현실적인 낭만주의자가 되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학비도 내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좋은 일도 해야 한다. 융자도 갚아야 하고 치과에 갈 돈도 벌어야 한다. 단 하루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는 낭만적이어야 한다. 사람은 원래 사랑을 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 내가 몸담은 곳,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사랑해야 한다. 바람직한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낭만적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리석을 만큼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로 인해 숱한 방황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생명력을 얻는 영혼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책들을 살펴보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위한 재정관리나 시간 활용, 자기계발 분야의 책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인간관계나 심리학, 인문학 분야의 책들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잘 가꿔 나가며 생명력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진짜 친구. 곁에 있다고 모두가 다 친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는 어울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친구들이다.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영양가 있는 사람이란 말 그대로 나의 내면에 자양분을 공급해 준다. 그들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나면 나는 눈동자가 빛나고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줄 뿐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나를 사랑하지만 결코 나를 고치려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째로 받아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양가 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주 소박하다. 그저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간절히 맺고 싶어 한다. 사랑이란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누군가와 깊고 소중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절실한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 모든 욕망의 동기를 모두 한 냄비에 담아 끓여보면 단 하나만 남게 된다.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다. 가방을 풀어야 한다. 마음과 영혼과 입을 열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 희망, 꿈, 그리고 욕망을 함께 나눠야 한다.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선 결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심리학자 시드니 주라드는 유리알 자아에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예언한 바 있다.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는 그에 져서 성공적 삶의 심리학에서 건강의 비결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그 어떤 건강요법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건강과 행복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자아 개방이었다. 하버드의 남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년 후에도 건강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주위에 영양가 있는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은 갖고 있었다고 한다. 배우자나 친구, 동료 등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늘 곁에 있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자기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끝없이 갈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완전히 가방을 풀고 적나라하게 보여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당신의 삶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사랑, 우정, 동료애 등 인간관계에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나 자신을 좀 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실제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수록 상대 역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자아 개방, 나 자신을 얼마나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가. 내 깊은 속마음과 생각과 동기들을 꺼내놓아도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내 건강이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기꺼이 노력해보고 싶어집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